한 주간에 있었던 정치권 이슈를 콕콕 집어서 정리해드리는 순서 주간 이슈픽 코너입니다. 여러분의 시사 지수를 높여드릴 김지수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픽 살펴볼까요? 네, 첫 번째 이슈픽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사직생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시작하면서 사직생의 각오로 민주주의의 파괴를 막아내겠다고 밝혔었는데요. 네. 또 사실상 이제 부결 요청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비명계의 마음을 돌리지 못했고 어제 본회의에서 이 체포 동의안이 가결되면서 영장 실질 심사를 받게 됐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과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이 동시에 표결이 어제 이루어졌었는데 사상 초유의 일인 만큼 굉장히 관심이 집중이 됐었습니다. 네, 어제 본회의에서 295명이 투표에 참여를 했는데요. 이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이 과반 출석의 과반 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가결 정족수가 148명이었는데 찬성이 149표가 나오면서 이 가결이 된 겁니다. 표를 계산해 보면 국민의힘과 정의당 등 이 120명이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요. 149표가 나왔다는 얘기는 민주당에서 이 최소 29표의 찬성표가 나온 것이고 여기에다 이제 기권과 무효가 10표였는데 이 표까지 합치면은 최소 39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한덕수 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안도 찬성 175표로 역시 가결이 됐는데요. 이번 투표 여야 합의를 통해서 이 총리 해임 건의안은 전자식으로 그리고 이 대표의 체포 동의안은 수기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네네. 약간의 이제 그 표결의 방식이 좀 차이가 이제 있었는데 네. 검찰의 두 번째 시도 끝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이제 넘은 건데 영장 실질 심사 일정이 잡혔다고요? 네, 26일 오전 10시에 영장 실질 심사를 받게 되는데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을 하게 됩니다. 네. 이 법원, 이 검찰과 이 대표의 의견을 들은 뒤에 이르면 이 당일 밤이나 아니면 늦어도 다음 날 새벽에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네. 다만 이 대표 지금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하기 때문에 기일이 미뤄지거나 아예 이 대표가 출석을 미루게 되면 서면 심사만 진행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네, 체포 동의안이 이제 통과가 되면서 지도부 공백 사태에 이제 직면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또 이제 향후 민주당 당내의 계파 갈등이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이네요. 네, 이 대표가 장기간의 단식 투쟁을 하고 이제 엊그제 부결 요청, 사실상의 부결 요청을 했는데도 지금 최소 40표에 가까운 이탈표가 나온 건데요. 네. 자당 의원들, 특히 비명계를 완전히 설득하지 못했다 이런 지금 비판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 박광원 원내대표 등 이 원내 지도부가 어제 밤에 총 사퇴를 했습니다. 이 동의안이 가결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졌고요. 네. 향후 영장 심사를 통해서 영장이 기각이 된다면 오히려 이 검찰이 역풍을 맞겠지만 만약에 이 대표가 구속이 된다면 리더십 교체를 요구하는 이 비명계의 반발은 더욱 커질 것이다.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픽도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네, 두 번째 이슈픽 대법원장 35년 만에 부결입니다. 이번 주에 이제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네. 이균영 후보자였는데 재산 신고 누락과 그리고 이 과거의 판결들이 부각이 되면서 지금 낙마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청문회에서 이제 의혹이 제기됐던 부분이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 재산 신고 누락 부분, 증여세 탈루 의혹, 이 부분이 이제 주요 쟁점이 됐죠. 그렇습니다. 이균영 후보자가 처가회사의 10억 원 규모의 이 비상장 주식을 재산으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점이 논란이 됐었고요. 그리고 이 장기간 외국에서 생활한 후보자 자녀들의 계좌 내역 역시 재산 신고 목록에서 누락된 점이 논란이 됐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가 10억 원이나 되는 비상장 주식을 신고하는지 몰랐다고 해명을 한다며 재산 은닉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후보자의 배우자가 매년 1,000만 원 이상의 돈을 해외에 있는 장녀의 해외 계좌에 송금을 했는데 이 부분을 재산 신고에서 뺐다며 증여세 탈루 의혹도 제기를 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비상장 주식이 2000년도에 이 증여받은 것이라며 이 당시에는 1,000만 원 미만의 비상장 주식은 등록 대상이 아니었다 이렇게 옹호를 했고요.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는 비과세된다며 후보자 자녀가 생활비로 사용한 것 아니겠냐며
덧붙였습니다. 네. 한편 이 후보자는 10억 원대의 이 비상장 주식과 배당금 내역 신고를 누락한 것 등 이런 의혹에 대해서 실수였다, 몰랐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네, 그 외에도 이제 이 후보자가 이제 판사 시절에 성폭행범 형량을 이제 감형해 준 부분도 이제 논란이 됐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네, 12세 어린이를 3차례 성폭행한 피고인을 3년을 감형을 해줬고요. 그리고 출소 8일 만에 13세 여학생을 강제 추행한 피고인도 3년 감형을 해주는 등 이런 사건이 여러 개 건이 있었습니다. 감형 이후에 대부분은 초범이거나 나이가 어리다, 또 합의했다 이런 내용들이었는데요. 이에 야당 의원들은 후보자가 시대를 역행하면서 감형을 해준 것이다. 오히려 가중 사유로 삼아야 되는데 감형 사유로 삼았다며 질타를 했는데요. 이에 이균영 후보자는 숙고한 끝에 이 최선을 다해서 내린 결론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네, 이균용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 보고서가 이제 채택이 되긴 했는데 장관에 대한 그 청문회와는 또 다르게 대법원장을 임명할 때는 국회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뉴스를 보면 뭐 장관은 국회가 반대를 해도 대통령의 임명을 강행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이 헌법에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에 임명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네. 말씀하신 대로 꼭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요. 즉 본회의를 통과해야 되는데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 필요하고요. 대법원장 임명이 불발되는 경우는 1988년, 35년 전이죠. 네.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가 유일한데 현재 야당 의석이 절반을 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결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 이슈픽 살펴볼까요? 네, 세 번째 이슈픽입니다. 외연 확대에 나선 국민의힘입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외부 인재 영입에 돌입을 했습니다. 네. 특히 외연 확장을 위해서 야권 인사 중심으로 지금 확장에 나섰다. 이런 점을 특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이 외부 인사 영입에 이제 몰두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눈에 띄었던 부분이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가 이제 국민의힘에 이제 영입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어제 오전에 그래서 국민의힘과 시대전환의 동행 서약식이 있었습니다. 네. 비례대표인 조정훈 의원이 자진 탈당을 해서 만약에 국민의힘으로 가게 되면 의원직을 잃게 되거든요. 네.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양당이 합당을 추진하기 위해서 동행 서약식을 먼저 열었습니다. 조정훈 의원 이 자리에서 22대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하도록 어떤 역할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밝혔고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도 시대전환이 국민의힘과 하나 되는 모습을 통해서 연대와 포용을 보여드리려는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제 조 의원이 향후에 합당 절차를 거쳐서 국민의힘에 들어가면 국민의힘의 의석수는 111석에서 112석으로 늘어나게 되고요. 조 의원은 서울 마포 갑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민주당 소속이었던 조광한 전 남양주 시장과 문재인 정부 시절에서 이 국세청장을 지냈던 김현준 전 청장도 영입을 했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이제 야당 성향 인사들을 이제 영입하고 있는데 다만 그 조정훈 의원 영입에 대해서 당 안팎에서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네요. 네, 그동안 이제 조 의원의 그 행보를 보면 이 중도 실용을 표방하면서 시대 전환을 창당을 했었고요. 네. 바로 그 민주당의 위성정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을 했다가 다시 시대 전환으로 돌아갔고요. 또 그동안에 이제 수사권,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에 반대를 하는 등 민주당과 좀 다른 목소리를 내다가 이번에 국민의힘과 합당을 하게 된 겁니다.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이렇게 입당과 탈당을 반복해온 조 의원의 행보를 고려하면 중도층의 민심을 움직이기에는 좀 부족하다. 또 1호 영입 인사라기에는 중량감이 떨어진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고요. 민주당에서는 시대 전환이라기보다는 자주 이 자세를 전환하는 것 같다 이런 비판도 나왔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총선을 앞두고 이처럼 빅텐트 구축에 나서면서 향후 탈민주당 인사들이나 또 야권 성향 인사들에 대한 이 영입에 더욱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주간 뉴스픽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지수 아나운서 수고 많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